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땅이라고 쓰인 티셔츠나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활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큰 소동이 일어나겠죠. 순식간에 SNS에 사진이 퍼질 것이고 그 일본인은 안전 문제로 더 이상 한국에 머물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최근 베트남 공항에서 우리 여행객이 베트남 참전용사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고 일행들도 벌금 430만 원을 납부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겐 단순한 모자일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국가 모독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베트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 태국, 심지어 중국까지 무심코한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위험할까요? 여행 가방을 챙기기 전에 먼저 이 영상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한국인 여행객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자에 있던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문구 때문이었죠.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모자였을지 모르지만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전쟁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현지 베트남 네티즌들은 우길기를 들고 한국에 오는 것과 같다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국을 모독하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땅이라고 쓰인 티셔츠나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활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 소동이 일어나겠죠. 순식간에 SNS에 사진이 퍼질 것이고 그 일본인은 안전 문제로 제대로 된 여행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트남 여행객이 만약 입국 후에 이런 모자를 쓰고 거리를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현지인들과 충돌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현지 공안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국가 모독 행위가 공공질서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외국인 여행객이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거나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물건을 소지한다면 아마도 공항에서부터 압수당하고 입국 거부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으로는 홍콩과 대만이 있죠. 특히 홍콩 독립이나 대만 독립, 신장이나 티벳 인권 문제에 관한 상징물을 소지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행동이 중국 밖에서 한 SNS 게시물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에는 캐나다인이 중국 방문 중 과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로 인해 공항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암시하는 중국 국기나 문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독립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상징을 소지하면 공항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자유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나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 깃발이 새겨진 물건을 소지하면 압수당하거나 입국심사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더욱 엄격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나치 관련 농담이나 손짓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특정 상징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해야 합니다. 태국과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왕실과 종교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태국에서 왕실 비판 농담이나 왕실 사진을 부적절하게 다루면 불경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을 모독하면 현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서 코란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소지하면 벌금은 기본이고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역사 정치적 상징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길기, 나치 문양, 중국에 대한 민감한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는 공항에 가기 전부터 아예 소지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려면 단순하고 무난한 옷차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방문 국가의 민감한 사안을 미리 조사하세요. 여행 전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을 방문할 때는 왕실 관련 뉴스, 중동 지역에 갈 때는 종교적 금기사항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국가명 플러스 여행 주의사항만 검색해도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죠. 셋째, 현지에서는 농담과 행동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부적절한 손짓, 중국에서 천안문 언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SNS에서도 주의가 필요하죠. 넷째, 현지인들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현지 도착 후에 자신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면 소지품이나 행동을 즉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모자에 대한 반응이 냉랭하다면 바로 가방에 넣는 식으로 대응하세요. 만약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현지인과 마찰이 생겼다고 흥분하여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현지 경찰이나 한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사 콜센터나 제외공간 긴급 연락처는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목격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베트남 사건을 계기로 해외여행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 중동 지역까지 무심코한 작은 실수가 입국 거부나 현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요약해드립니다. 민감한 상징과 행동은 피하고 나라별 금기사항을 미리 조사하며 현지에서는 주변의 반응을 살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이 이런 실수로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